네, 안녕하세요. 연통TV. 오늘은 바로 최근에 평양을 다녀오신 귀한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노창현 선배인데요. 선배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뉴욕에서 온 동포고요. 지금 뉴욕에서 뉴욕을 기반으로 뉴스로라는 글로벌 웹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며칠 전에 평양을 비롯한 그 북한 방문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평양인지 서울인지 좀 헷갈립니다, 아직. 아, 여기가요? 지금? 예, 며칠 안 돼갖고. 서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 차이를 못 느낄 만큼 평양 거리가 굉장히 요즘 활발하고 그런 모양이죠. 네, 뭐 사실 우여곡절도 있었고요. 네. 어렵게 들어갔다 왔기 때문에 아직 그 흥분감도 남아서 정말 내가 평양을 다녀왔나.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갔다 오긴 맞는 것 같고 꿈꾼 것도 같고 참 그렇습니다. 평양은 처음이신 건가요? 예, 제가 사실 한 두어 번 기회는 있었는데 네. 기자로서 꼭 한번 가고 싶었어요. 예, 그렇죠. 관광으로 가고 싶지는 않았고 뭔가 내가 이제 직업인으로서 한번 우리 북녘 땅을 좀 한번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 그런 마침 이번에 운 좋게 기회가 와서 잘 다녀왔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은 북한을 최근에 미국 제재로 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하자면 굳이 뭐 얘기하시자면 뭐 영주권자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미국 그 동포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외국 시민권자는 자유롭게 아직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국무부가 1년 전에 시민권자들 여행 금지 불어국으로 지정을 하는 바람에 미국 국적자는 갈 수가 없게 됐고요. 그리고 뭐 여기 우리 그 모국에 있는 국민들은 역시 또 이 통일부 통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극소수의 그 미주 동포들만 지금 북한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선택받은. 예, 그런 점에서 참 운이 좋았습니다. 예. 부럽습니다, 선배.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이 부러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예. 평양하고 주로 이제 동선 한 며칠 동안 뭐 어디 이렇게 다녀오셨는지 그런 거 좀 먼저.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을 했고요. 일단 그 우리 한국에서 심양으로 갔습니다. 심양에서 거기서 이제 가게 되면은 사전에 한 최소 한 달 이전에 그 비자 신청을 했어야 되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서 임시 비자를 받습니다. 카드 형식의.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외국 시민권자들은 여권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따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걸 갖고 들어가는데 심양은 뭐 북경보다 좀 편한 게 그쪽에서 또 이렇게 대행을 해서 나와주는 분이 계세요. 굳이 북한 영사관 안 가도 공항에서 이게 받고 당일에 이제 평양으로 고려항공을 타고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기 때문에 특별히 본 건 야경밖에 없었고요. 그 후에 뭐 평양 시내 그 주요 명소 이런 데들 갔고 판문점 이제 북측 지역 판문각이죠. 그렇죠. 거기도 방문을 했고요. 개성에 또 이제 뭐 고려 그 도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왕건능부터 또 여러 가지 그 박연폭포 또 이제 돌아오기 전날에는 이제 북쪽으로 한번 가보자. 남쪽으로 갔으니까 묘양산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묘양산에 한 2시간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묘양산의 그 명산을 또 보고 또 그곳에 그 아주 고찰, 보현사 또 방문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취재 가신 게 아니라 약간 관광 냄새가 아니 뭐 관광 다니면서 취재하는 거죠. 아니 관광 자체가 취재고요. 그렇죠. 지금 관광 자체가 취재죠. 뭐 어쨌든 지금 이제 북 여행을 활발하게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많은 사진과 동영상을 찍고 간접 경험을 좀 전해드리는 것이 이것 자체가 우리 북을 이해하고 지금 이 프로도 그런 그렇죠. 북멘타파가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북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니까 이런 그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알도록 하자라는 취지니까.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 목적으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보니 사진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찍어오시고 보니까 역시 기자 근성, 기자로서의 어떤 그게 아주 여실히 드러났는데 굉장히 사진을 많이 찍어오셨어요. 제가 손이 두 개인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한 손은 동영상, 한 손은
또 이제 카메라, 이제 두 개의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요. 목에는 카메라를 들고 하여튼 세 개를 아주 최대한 이용을 했습니다. 아, 많이 바쁘셨군요. 예, 그래서 좀 양은 많은데 좀 질적으로 좀 완성도는 좀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바쁘시긴 했지만 예. 기자가 기사를 안 쓰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다고. 기사를 안 썼잖아요. 예. 제가 예, 앞으로 쓰시겠죠. 이제 가서 써야 하지만 사실은요, 제가 현장에서 송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할까? 인터넷 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제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현장에 가서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 사전에 신청을 했어야 됐고요. 그러면 이제 호텔 방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요즘 그 셀폰, 핸드폰을 많이 쓰시잖아요. 예. 이 셀폰으로는 즉석에서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만 내면 200불 상당의 그 돈을 내면은 유심 칩을 주고 50메가바이트를 쓸 수 있는 그걸 고려링크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바로 그 순간에 카톡을 쓸 수 있습니다. 예, 놀랍죠? 현지에서 저희가 개성으로 이동하면서 카톡을 막 주고받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서울이나 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아무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아시겠지만 구글이나 이게 페이스북 이런 게 안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일부 설왕설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되는군요. 되죠. 예, 그 순간에 우리가 지금 달리면서 그 자체도 우리가 막 그 녹화도 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다만 그 사진을 다운받거나 이런 경우 아주 비용이 상당히 데이터 사용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기본이 50메가바이트, $200, 50메가바이트. 이제 뭐 다들 잘 아시죠? 50메가바이트는 뭐 얼마 정도 양인지 뭐 요새 청소년들이 더 많이 알죠. 뭐 참 영상이나 이런 거는 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사용료가 좀 많이 드는 게 이제 흠이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열리된다는 거,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자 정도 주고받고 이렇게 한다면은 별로 지장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북당국도 좀 요금을 낮춰주겠죠. 그렇겠죠. 뭐 지금은 많이 쓰질 않으니까. 조만간 보편화되고 특히 핸드폰은 대부분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요즘?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 한 4명당 하나꼴로 지금 자체 그 운영 체계도 있고 제가 핸드폰을 슬쩍 보니까 아리랑이라는 브랜드더라고요. 아리랑. 우리가 쓰는 모든 종류의 SNS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것이 이제 외부 세계랑 연결되고 이제 이런 것을 못할 뿐이지 이미 그 어떤 첨단 기술을 누릴 건 다 누리고요. 어떤 면으로는 지금 북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과학 기술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우리보다 앞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북에 대해서 어떤 종전의 편견이나 갖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과학기술 전당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과학기술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을. 최근에 저희도 북한 최근 뭐 IT 기술 전시회인가 뭐 그 내용을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발전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문 홍채 인식, 지문 인식, 다양한 첨단 기술들을 맞습니다. 선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과학기술 전당에서 무엇이 가장 경악? 거기가 이제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건물이었는데요. 뭐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제가 일부러 좀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좀 이제 들은 게 있어서 원래는 거기 그 방문 계획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없었는데 이제 그것도 좀 파격적으로 들어줬죠. 제가 요청하는 것을. 근데 아마도 나중에 가 보니까 왜 기꺼이 보여줬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 와서 놀랄 준비를 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었을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수준에 훨씬 넘었습니다. 기대 수준에. 그 과학기술 전당은 그 대동강에 있는 그 조그만 쑥섬이라고 있어요. 쑥섬 전체를 과학기술 전당의 그 요람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건물 높이가 이제 최고 높이는 뭐 거의 10층 높이로 있고 거의 운동장만한 건물이에요. 근데 그 정 가운데 그 우주과학기술의 어떤 결정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북에 은하 3호 그 실물에 가까운 그 모형 그 로켓을 그 세워놨습니다. 가운데다가. 그래서 그것 자체가 좀 장관이었고요. 그 층별로 아주 다양한 제 시설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제가 가장 놀랐던 게 그 어떤 PC 컴퓨터들이
좋게 수천 대는 있더라고요. 그 안에. 네, 어떤 전자 열람실이라는데 뭐 수백 대 있고 또 어디 수백 대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한 5명 정도 이렇게 뭘 보고 있길래 들여다봤더니 만화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역시 아이들이라. 그런데 그 과학기술 전당이 수시로 소학교부터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부터 이제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이 대학생들 이렇게 계속 어떤 견학도 오고 방문을 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떤 연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연출을 하려면 뭐 고작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연출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이죠. 예. 그래서 아주 이 어떤 단지 과학기술뿐 아니라 모든 그 심지어 공룡 그 화석까지 그 전시가 돼 있고 우리 그 문화 유적 우리의 자랑스러운 거북선 또 다보탑 그다음에 이제 북의 또 어떤 출신의 그 많은 그 옛날 그 우리 인물들이 낸 뭐 화차라든지 이런 그런 역사들이 보존이 돼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학의 원리, 산수의 원리 막 이런 거를 재미있게 이제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방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장애인 열람실이 있었어요. 예, 그쪽에서는 정확히는 이제 우리는 요즘 장애자라고 안 하고 장애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장애자라고 이제 쓰긴 했지만 장애인 열람실에 그런 걸 배려했다는 것이 또 깜짝 놀랐어요. 점자 이 키보드에 이 인쇄돼 나오는 것도 이제 점자 프린터 이게 다 되고 그렇게 한 20여 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예전에 우리 북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뭐 못 나오게 한다. 뭐 장애인은 평양에서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좀 과장됐거나 그리고 잘못 알려진 지금은 어쨌든 그게 단지 보여주는 시설이 아니라 그런 것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율동이라는 뭐 극장 시설이 이렇게 돼 있어서 율동이 뭔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율동 3D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극장이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의자까지 막 흔들리고 우리가 쓰고서 이제 입창경을 쓰고 보이잖아요. 근데 율동이라는 말을 써서 아주 재미있게 이제 봤습니다. 율동을 또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하고 그래서 거의 정말 2시간 반에 걸쳐 벼락같이 했는데 그것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제대로 보시려면 며칠은 걸린다. 정말 이 과학기술의 어떤 그 요람이구나 여기가 진짜. 그리고 북이 괜히 이 인공위성 로켓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워낙에 수십 년간 그 투자를 하고 젊은 인재들, 엘리트들이 아주 총력을 다해서 그 발전을 시킨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